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예산대교 무한대교 아래에 있는 예산 군민들의 아주 자랑거리인 무한대교 또는 예산대교 체육공원이에요. 체육공원. 제가 한번 이 예산대교 체육공원을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저 다리가 쭉 달리는 저 다리가 무한대교예요. 저 길이가 한 200여 미터 되는 것 같은데, 저 다리 아래 저 평상 보이시나요? 평상? 네, 저 평상에서 여름에 많은 분들이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소풍도 오시고 또 차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둘러볼게요. 한번 내려갑니다. 저 앞에 트랙 보이시나요? 저 트랙. 예, 요 트랙 2100m 보이시죠? 예, 이 트랙 저 앞에 있는 저 트랙에서 뛰거나 걷거나 또는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면 바로 이곳에 오면 2100m, 2km가 좀 넘어요. 이쪽 트랙으로 해서 쭉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저 끝으로 해서. 여기가 출발선. 여기 출발선에서 출발해서 저 끝에 보이는 데서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죠. 이렇게 쭉 가면 저쪽으로 다시 오면, 여기 오면은 2km가 조금 넘죠. 여기 낚시금지, 뭐 반려견 출입 준수사항 여러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 여기 왜 낚시금지라고 있냐면, 지금 여기에선 잘 안 잡히는데 한번 볼게요. 여기 한번 보세요. 무안천 둘레길, 무안천 둘레길. 출발점, 요 출발점에서 쭉 가서 이거는 굉장히 10km 거리네요. 이 무안천 둘레길은 여기 배수장 있죠. 배수장 저쪽이 신례원 쪽이에요. 신례원 쪽에서 이 길을 계속 타고 가면, 여기에서 계속 가면 삽교천 나와요. 삽교천.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 삽교천 가기 전까지, 신례원 구역까지 이 무안천 길을 지도로 표현한 거고, 계속 해서 가면 바다가 나와요. 바다. 이쪽이 지금 여기가 좀 뛰어볼까요? 근데 흔들려 가지고 손으로 잡아서 뛰어서 좀 흔들릴 거예요. 저쪽이 축구장인데 잘 해놨어요. 축구장 저 뒤에 축구장이 2개예요. 2개. 큰 축구장이 2개 있는데, 여기는 아침에 여기에서 체육단장님이 올라가서 여기 주민들, 아침 일찍 오시는 주민들 체조도 또 이곳에서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여기는 헬기가 내리게끔 되어 있죠. 네, 헬기가. 여기가 예전에는 비가 오면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예당호가 나와요. 예당호. 출렁다리로 유명한 예당호. 여기에서 한 7, 8km 될라나요? 10km 될라나? 예. 이 길이 계속 자전거 길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당호까지 자전거도 타고 갈 수도 있고, 자전거 길을 참 잘 해놔 가지고
어? 제가 시간이 있으면 여기 2km를 한 바퀴 돌면서 여러분과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고 싶은데 보이시죠? 지금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한번 여기 영상 촬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람들이 낚시를 많이 해요. 지금 수초 때문에 많이 물이 오염되어 있는데, 예. 저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기도 많이 잡았는데 요즘은 조금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예전에 이쪽으로 쭉 나가면 그 삽교천 유원지 있죠? 삽교천 당진 삽교호 거기하고 만나요. 그리고 이 물이 그쪽으로 해서 삽교호 바다로 물이 흘러 들어가지요. 예당호에서 모여있던 물들이 이 길을 따라서 이 무안천 이 길을 따라서 삽교호에 가서 그 삽교호에서 서해 앞바다로 물이 들어가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이 삽교호죠. 옛날에는 여기 그 삽교 방조제를 만들기 전에는 여기까지 바다가 들어왔었대요. 그러니까 여기가 참 옛날로 따지면 포구 같았죠. 포구 깊숙이 내륙 깊숙이 바다에 물결이 들어올 수 있는 포구, 참 아름다웠을 텐데 그러한 포구를 우리가 근대화 현대화를 통해서 그 쌀이 부족하니까 그 쌀을 농사를 위한 그 국토의 여러 가지 변형 그런 것 때문에 포구는 잃었어요. 대신 우리가 굶지는 않았잖아요. 배고픔 대신에 포구는 잃었어요. 두 가지 다 얻으면 좋은데 그럴 수 없는 그 기술의 한계. 그래서 지금은 다시 포구를 복원하려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우리나라에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다시 갯벌을 복원하고 그 갯벌에서 바다 생명체의 어떠한 생태계를 다시 복원해서 또 간척 사업을 통해서 메꾸었던 바다를 다시 갯벌로 만드는 그런 과정들. 여기가 비가 많이 오면 여기까지 물이 올라와요. 보통은 요 범위 내에서 물이 흐르게끔 저 예당호 거기 수위 조절하는 수문이 있어요. 수문 예당호에 그 수문에서 조절하기 때문에 넘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많이 지면 물이 여기까지 올라오죠. 굉장히 높죠 이거. 이 다리는 다리 밑에 이렇게 돌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는 원래 이쪽에 옛날 다리가 있었어요. 일본 일제시대에 만들어졌던 다리인데 그 다리가 바로 요 근처에 있었는데 그게 노후되고 오래돼서 부시고 허물고 이 새로운 다리를 만들었어요. 이 새로운 다리를.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말씀에 의하면 이곳에 있던 그 옛날 다리 밑에서는 6.25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그 교각에 이렇게 보면 어릴 때 교각에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총알 자국이 많이 있었어요. 총알 자국. 거기에서 공개 처형한 거죠. 공산당한테 잡혀가서 죽는 사람도 있고 또 공산당이 또 물러가면 또 국군이나 경찰한테 또 와서 여기에서 또 어떠한 처벌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공산당한테 많이 이쪽에서 처형돼서 이곳이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고 해요. 역사적인 유적지인데 그 다리에 있었던 그 수많은 총알 자국들 좀 지금
그것이 남아있으면 산교육장으로, 우리가 안보에 대해서 산교육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귀중한 역사 자료가 될 텐데, 그것이 다 어디론가 다 사라졌죠. 없어요. 우리가 가끔은 평화는 어떻게 유지되는가에 대한 담론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평화는 어떻게 유지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평화는 강력한 힘에 의해서 유지된다고 생각해요. 호전주의자, 전쟁주의자라고 오해하실지 모르지만 힘이 약하면 평화가 없어요. 다만 노예가 될 신분이죠. 노예.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의 나라를 빼앗겼던 건 바로 평화를 구걸했던 그 정치인들, 그 당시 정치인들, 왕, 고종, 이하 여러 가지 그 당시에 문무 대신들이 일본의 그 강력한 군사력 앞에 전쟁 대신에 평화를 선택했기 때문에 도장을 찍어주고 나라를 빼앗긴 거예요. 나라를 빼앗겼어요. 바로 100여 년 전에 우리가 그 굴종적인 평화를 통해서 나라를 빼앗긴 역사가 있는데, 불과 100여 년 전인데 지금 그 똑같은 현상이 좌쪽에 치우친 좌파 정치인들에 의해서 북한에 퍼주고 애걸하고 평화를 돈 주고 사려고 하고 있어요. 그 돈으로 준 평화는 지속되지 못해요. 일정 기간 지나면 더 많은 걸 요구하게 되고, 또 줄 돈이 없으면 어떻겠어요? 조선처럼 국권을 다 바쳐야 돼요. 돈 주고 산 평화, 그게 바로 일제시대 한일합방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역사학자는 한 명도 없을까요? 참 답답해요. 답답해. 정권의 눈치나 보고 자기 할 말도 제대로 못하는 학자들, 양심, 비양심. 학자의 권위는 자기의 양심과 학문적 어떤 논리와 검증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한테 진리와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학자의 양심인데, 그러한 학자적인 양심은 다 사라지고 눈치 보고 자리 하나 보존하려고, 제 생각은 그래요. 평화를 돈 주고 산 것이 바로 한일 합방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또 지금 이 시대에 그 돈 주고 평화를 사려고 하는 그 무리들은 결국에는 대한민국을 적국의 손에 심어주는, 적국의 손에 갖다 바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역사적인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기 평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은 비어 있는데 여름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놀고 텐트 치고 그래요. 여기 주차장이 있고, 그리고 저 뒤에 화장실 보이죠? 저 뒤에, 네, 차 위에 그게 화장실이에요. 시사행위 쓰레기 투기 금지 안전관리과. 다시 넘어갈게요. 이쪽으로도 계속 체육공원이 이어져요. 자전거 길이. 그리고 이 자전거 길이 이 길을 통해서 쭉 가면 내포 신도시까지 길이 연결할 수 있어요. 내포 신도시까지. 제가 가끔 내포 신도시에서 이 예산까지 자전거 타고 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1시간 안에, 제가 좋은 자전거는 아니에요. 평범한 자전거인데 1시간 정도 6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좀 빠르게 타면 그거보다 더 빨리 올 수 있는데, 뭐 운동하면서 너무 지칠 필요는 없잖아요. 누구하고 뭐 올림픽 나가서 메달 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음에 한번 여기까지 오는 자전거 길을 제가 자전거 타고 한번 영상으로 촬영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여기가 고기가 많았었는데 오늘은 고기가 안 보이네요. 이 역사적인 현장이었는데, 그 6.25 때 많은 그 동족 상잔의 그 비극의 피들이 이곳에서 있었어요. 예산을 연구하시는 역사학자들도 계실 텐데,
그런 것도 좀 다루셔서 이곳이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체육공원이고 세월을 낚고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낚시터도 되고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산책 코스도 되는데, 바로 74년 전에는 이곳이 전쟁의 그 상처로 인해서 많은 공산당 또는 빨갱이들한테 많은 국민들이나 선량한 시민들이 이곳에서 살육을 당했다는 그러한 역사적인 증언들을 제가 어른들한테 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거는 또 사실로, 여러 가지 사실로 확인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목들은 역사학자들이 연구해서 평화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우리의 국가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시고 귀중한 교육의 역사의 장으로 이곳이 조금이라도 소개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이곳에 한번 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요. 저기 지금 12시 20분이죠. 예. 여기가 어린이 한여름에 이곳에서 물놀이를 많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물놀이를 이 다리를 보세요. 지금은 잘 만들었는데, 바로 제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이 정도 길을, 그거보다 버스가 간신히 서로가 버스 한 대는 서 있고 다른 한 대는 지나갈 정도의 낡고 작은 다리였어요. 참, 그 다리 위에서 1년에 한두 번씩은 그 낮은 난간으로 차가 떨어져서 사망하는, 바로 요 지역이, 저쪽이 예전에 좀 커브길이었는데 저 지역에서 1년에 한두 번은 꼭 차가 떨어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사망하는 경우가 꽤 있었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저쪽은 게이트 볼장인가? 파크볼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던데? 게이트 볼장이라고 하나? 예. 어르신들이 저쪽에서 운동을 많이 해요. 저 뒤에 계속 그 기찻길이 보이죠? 저 뒤에 다리 같은 거, 그게 기차가 지나가서 저게 홍성역으로 통하죠. 홍성역으로. 여기에 보이는 그 공장 지역이에요. 여기는 공단, 농공단지라고 했죠. 농공단지. 산업단지가 그 종류가 많아요. 어디는 산업단지, 어디는 농공단지. 그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이 다 달라요. 우리는 이 법 속에서 살면서도 알지 못하고 그냥 사는데, 여기가 농공단지예요. 농공단지. 지금 북한에서 탈북 장교가 이야기하는 거를 제가 유튜브에서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문재인 정권 때 그 지뢰도 제거하고 GP 있죠? GP 초소, 적군의 동태를 감시하는 그 감시 초소도 다 파괴해서 지금은 그쪽이 북한군들이 맘 놓고 남한 쪽으로 와서 그 나무 그런 걸 많이 해간대요. 거기 땔감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나무도 많이 가져가고 뭐 그런다는 말을 제가 언뜻 본 적이 있어요. 우리의 안방을 철저히 지키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과 저의 생명도 위협을 받습니다. 뭐 제일 1차적인 그 위협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겠죠. 정치인들이나. 그중 일부는 뭐 타협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지금도 내통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북한에 가지 못해서, 방북하지 못해서 아주 몸을 조아리고
북한의 정권에 굉장히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정치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죠.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위장된 평화를 통해서 나라를 조선시대처럼 전쟁보다는 평화다, 아무리 뭐 비굴한 평화보다는 아무리 비굴한 평화도 전쟁보다는 낫다,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물론 전쟁은 일어나면 정말 안 되죠. 근데 인간의 욕심과 그 사탄, 사람의 마음을 마음속에서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수많은 사건들을 일으키는 그 사탄의 무리들은 인간을 평화롭게 놔두지는 않아요. 수많은 사건이 항상 있었고 수많은 전쟁이 항상 있었어요. 한국이 지금 우리가 70년 동안 사실상 전쟁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한국 역사상 이렇게 평화가 오래 지속된 기간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한국의 역사 5천년을 통해서 보면은 한 2천여 번의 전쟁이 있었대요. 크고 작은 전쟁들. 그러니까 한 50년에 한 번씩은 전쟁이 있었다는 소리죠. 근데 지금은 지금 74년 동안 큰 전쟁 없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쟁에 대한 그 어떠한 경각심이 사라지고 요즘 시대에 무슨 간첩이 있냐 하는 참 함량 미달의 정치인들도 등장하고, 또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라는 분이 USB를 김정은이한테 전달해 주었죠. 그래서 그걸 구주와 변호사라고 하는 분이 소송을 하고 있어요. 그분이 그 자유통일당 거기 대변인 같던데, 그분이 소송을 통해서 그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 그런데 법원에서 그거를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공개하지 말라고 결정을 했어요. 국가 기밀이 들어있다고 해서. 그러면 국가 기밀이 들어있는 USB를 북한 정권한테 넘어준 행위는 어떤 행위인가요? 그거는 여적 행위, 간첩 행위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해서 지금 구주와 변호사 측에서 아마 고발을 하기로 하고, 지금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이 그래요. 지금 여러 곳에서 자기의 생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우리의 생활, 우리의 안전을 정치인들이 대부분 앞장서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잘 감시하고 그들이 하는 행동 하나에 대해서 경각심과 정말 감시의 눈을 가지고 정치인들을 계속 관찰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주권이 또 일제시대처럼 그렇게 일반 국민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일이 또 생기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그 당시 조선시대의 상황은 문명국가는 아니었잖아요. 상당히 뭐 국민의 한 60%가 종이었고 노비였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조선시대가 이렇게 뭐 평화롭고 정의로운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그 당시에 노비제도만 봐도 정말로 살기 힘들었던 그런 시대 같아요. 보니까 한번 태어난 신분에 의해서 자기의 신분이 영원히 결정되는 그러한 나라. 그래서 한일 합방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은 굉장히 자유를 얻고 재산도 얻고 그랬는데, 그때는 노비 사이였던 조선이 문명 사이로 바뀐 거죠. 어떻게 보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권은 잃었지만 어쩌면 그
국민들의 행동에 의해서 어떤 의식에 의해서는 자유국가로 발전되고 바뀌기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을 텐데 빠른 시기에 우리의 그 국가의 정체성이 노비국가 신분제 사이에서 자유국가 지금의 현대의 자유민주주의 사이로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은 만약에 지금 좌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러한 구걸의 평화가 또다시 일어나서 평화를 돈 주고 산다면 우리가 약해졌을 때는 돈 주고 산 평화는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잖아요. 그 돈이 바닥났을 때 또 우리가 약해졌을 때 또 내부의 균열이 생겼을 때 언제든지 그 가짜 평화가 정말 살육의 현장으로 전쟁으로 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국가를 또 뺏기는 결과가 되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나 많은 시민들은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잘 모르고 있어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잘 모르고. 근데 지금 중앙에서 정말 뜻있고 생각이 깊은 또 의식이 있고 나라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광화문에서 또는 서울 이곳저곳에서 집회도 하시고 데모도 하시고 또 대통령한테 지난번에 있었던 선거에 대해서 수사 요구도 하고 부정선거 시위도 하고 선관위 해체 운동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그 정확한 사실은 수사를 통해서 다 드러날 수 있는데 수사 자체를 하지 않고 어젠가 며칠 전에 김민전 비례대표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여자분이더라고요. 저는 뭐 처음 듣는데 그분이 약국보다도 못한 대한민국의 선거제도 해서 비판을 하면서 부정선거에 혐의가 있는 점을 명확히 밝히라고 그 글을 쓴 거를 제가 들었거든요. 지금 황교안 전 국무총리처럼 또 민경욱 전 국회의원처럼 그리고 또 수많은 변호사들 수많은 변호사는 아니죠. 솔직히 정말 국가를 끔찍히 아끼고 사랑하는 소수의 변호사들이 정말 소송을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진실을 알리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금 잘 모르고 있어요. 이 광장을 통해서 이 체육공원의 광장을 통해서 그리고 저 다리 밑에서 일어났었던 그 역사적인 어떤 옛날 사건들을 통해서 이야기가 또 그쪽으로 또 갔네요. 예전에 그 볼품 없었던 노쇠한 다리였지만 지금 이렇게 좋은 다리로 변했고 그 다리가 다 철거되면서 또 역사의 현장이 또 사라졌고 지금 좀 아쉬운 게 그 당시에 제가 개인적으로 사진이라도 한 장 남겨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진 한 장도 없고 그래서 지금 저 다리를 건너는 세대는 정말 축복받은 세대죠. 전쟁을 지금 잊고 사는 세대고 또 걸어서 넘어갔던 그 다리를 지금은 좋은 자가용 타고 30초도 안 걸려서 넘어가고 6.25와 일제시대의 역사를 담고 있는 그 옛날 무한대교가 이제 빛바랜 사진으로 어딘가에는 있겠지요. 어딘가에는 군청 사무실 그런데 거기에선 어딘간 담겨 있을 텐데 사진으로만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다리 이전에 있었던 구다리의 그 역사를.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제 저도 점심을 먹으러 이제 가야겠어요. 잠깐 여기에서 넋두리 저 같은 시민이 국가를 그렇게 걱정할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근데 참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국가를 걱정하고 지키라고 뽑아준 정치인들은 꽃가마만 타고 있고, 힘없는 일반 백성들은 무더위 속에서 영상 하나라도 찍어서 알리고 말하고, 참 개념 없는 사이가 되었고, 가치관이 너무 바뀌었어요. 지금 한 5, 6년 사이에 가치관이 너무 바뀐 것 같아요. 교도소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정치적인 피해자인 양 국가를 위해서 큰일을 하다가 탄압을 받는 그러한 어떤 모양새를 자꾸 만들려 하고, 이제 국민들이 좀 더 깨닫고 똑똑해져야 그러한 사람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죠. 성경 잠언을 통해서 보면 악인의 치유의 길들이 정말 여러 가지 글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적혀 있어요. 그 악인의 치유가 어떤 모습으로, 악인들의 치유가 어떤 모습으로 그들이 끝을 낼지 참 기대가 돼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아까 내려왔던 길을 지금 제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홍성 군민들은 예산에 이 체육공원을 많이 부러워한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는 또 삽교천이 있죠. 삽교천. 여기 무안천이고, 그래서 삽교천을 여기 예산군의 이 체육공원처럼 좀 바꾸자 하는 지역 의원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거긴 좀 삽교천하고 시내하고 좀 떨어져 있어서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 무안천 체육공원 관리사무소가 있어요. 이 무안천 체육공원 관리사무소 옆에 이렇게 작은 과수원이 있어요. 작은 과수원. 여기가 벚꽃이 피면 참 탐스럽고 아름다운데, 지금은 벚꽃 대신에 그늘을 제공하고 있네요. 자전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곳까지 한번 타보시고, 또 삽교천까지 한번 자전거 여행을 한번 해보세요. 저쪽은 터미널 쪽에, 예산 터미널 쪽. 자, 이쪽, 저 지금 여기 잡히는 부분 있죠? 저기 예산역전, 예산기차역. 자, 이제는 영상 이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